금융위기 대자비, 대형 건설사 흑자 도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 추이입니다. 2021년 3분기에 11조 2,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3분기는 17조 4,900억 원입니다. 2년 사이에 무려 55.6%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6조 2,5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미청구 공사액이라는 것은요, 아니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벌써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발주처에서 지금 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2년 사이에 55.6%가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아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줄줄이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지금 건설사들도 가지고 있고요. 시장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위기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나빠요. 삼성물산만 하더라도요, 2022년 미청구 공사 금액이 1조 1,20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분기 7,242억 원이 늘어서 1조 8,443억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많이 늘었죠. 7,244억 원이니까. 현대건설은요, 3조 7,347억 원에서 무려 말입니다, 1조 6,00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조 3,352억 원이에요. 와, 현대건설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대우건설은 9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의 상황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말입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해외 건설에서 저가 수주를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아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은요, 국내에서 일어난 거다. 국내의 정비공사들, 재건축, 재개발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돈을 받으면 되지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써 상황을 좀 축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미청구 공사 금액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도 자칫 잘못하면 흑자도산의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한 금액은 많은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도산하는 게 흑자도산이거든요. 돈을 받으면 절대 흑자가 안 나는데 돈을 못 받아서 흑자도산이 나는 것, 저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돼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미분양이 줄어들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현재 72,129가구까지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는다는 것은 공사를 했는데 이게 돈을 받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행사가 실제 돈을 못 받으면 시공사, 건설사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난 2월
2023년 2월에 75,438건보다는 낮아요. 지금 2024년 5월도 72,129건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에 16만 5,641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만큼 가느냐.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만 5,641건 이때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은 거예요. 건설사들이 워낙 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억지로 버텨가니까 실질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72,129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든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그 이면에는 미분양이 훨씬 많을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청구 공사 금액하고 미분양 주택에 묶여있는 금액하고요. 이것을 따져보면 야,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겠구나. 결국 자칫 잘못하면 미청구 공사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 쉽게 말하면 대출이 많아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134조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135조 6천억보다는 줄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문제는 연체가 3.55%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미청구 공사 금액에다가 미분양 주택에 돈이 묶여있는 데다가 대출은 한껏 많아. 그러면 여러분 버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보여요.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4.90%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자 폭탄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PF 대출에 대한 금액도 많지만요. 뭐 시행사도 많겠죠. 그렇지만 미분양 때문에 돈을 빌려다가 지은 게 많을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다는 것은 대출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건설 부동산의 전체 말입니다. 전체 대출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616조라고 해요. 616조. 건설 부동산에만. 대한민국 한나라의 예산이 지금 거의 말입니다. 건설 부동산 대출로 나갔다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예산은 650억까지 가지만 650조까지 가지만 내년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는 616조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지만 버금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상황이 더 고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흑자도산이 없다.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건설사들의 부도가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예요. 벌써 전년 대비해서 122.2% 20곳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최악이죠. 20곳이. 그러니까 2023년은 1년 동안 21곳이 흑자도산이 났지만 2024년은 7월까지 지금 20곳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2019년 41곳이었죠. 지금 올해도 거의 2019년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예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부도가 많이 나요. 이 부도가 나는 회사들은요. 규모가 큰 회사들이거든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거. 지금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최악이죠. 게다가 자진폐업도 많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 폐업을 보세요.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요. 올해입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만 보더라도 38.7%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종합건설사가 581개가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240개고요.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요 적어도 작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수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581개, 올해 현재 6월까지만 240개지만 작년을 넘을 수도 있다. 버금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종합건설사는 2020년 대비를 해보면 무려 말입니다. 67.7%, 67.4%가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47개가 망하던 것이 581개가 망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작은 단서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작은 단서라는 것은 늘 말입니다. 시장에는 널려 있지만 그 단서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작은 단서인데 지금 건설사들은 보면 유동성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청구 금액도 역대 최고고요. 여기에 미분양 주택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부동산 PF 대출은 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자는 또 어떻고요? 폭탄 수준이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흑자 도산하는 상황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의 사정은 금융위기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위험스럽게 본다. 저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